안녕하세요. 오줌채소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일, 4월 2일 야후 파이낸스 기사에 왜 니오와 샤오펑의 애널리스트가 1분기 납품 발표를 한 후에 매수 의견을 내는가에 대해서 나와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중국 전기자동차 니오와 샤오펑의 주식은 지난 2월 완만한 실적을 거둔 후 3월 기록적인 1분기 납품 실적을 발표로 완화했습니다. 2월까지 주가가 하락했는데 3월에 1분기 납품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했다는 말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 분석가 리 밍수는 63달러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함께 니오에 대한 매수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이 분석가는 샤오펑에 대한 53.1달러의 가격 목표와 함께 구매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상승에 대비한 니오 3월 인도분은 전년 대비 373% 증가했고 전월 대비 30% 증가했다고 리는 말했습니다. 분기별로 2만 60대 공급은 전년 동기 대비 423%, 분기 대비는 16% 증가를 의미한다고 말했고, 이것은 지난주에 니오우 수정된 가이던스 19,500대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상보다 3% 앞선 것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니오의 전기차 보급률 상승과 회사의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 확대로 인해 중국 내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승으로 의견을 냈다고 리는 말했습니다. 샤오펑의 3월 5,102대 판매로 전년 대비 384%, 전월 대비 130% 성장률을 나타냈다고 리는 말했습니다. 분기별 13,340건의 납품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예측보다 7% 앞섰으며 13,000대에 대한 회사의 예상치보다 높았다고 애널리스트는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샤오펑의 3월 P7 윙 버전을 납품했으며 4월과 5월에 각각 G3와 P7 리튬 아이론 인산염 배터리 버전을 납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샤오펑은 또 2분기에는 세 번째 모델인 A급 세단을 출시할 계획이며 4분기부터는 인도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3월 19일에서 26일 사이에 광저우에서 베이징까지 샤오펑의 자율주행 시험에서 얻은 긍정적인 결과는 NGP의 능력을 증명한다고 리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NGP는 샤오펑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베타 자율 주행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손을 떼도 되긴 하지만 긴급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레벨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단계는 총 5단계가 있는데 지금 레벨 2에 속한 거죠. 샤오펑은 지속적인 첨단 광고 기술과 제품 경쟁력 덕분에 대량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애널리스트는 말했습니다. 웹부시는 테슬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웹부시의 다니엘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니오와 샤오펑의 예상보다 더 좋은 납품 실적은 올해 남은 기간 중국 전기차 시장의 궤도, 전망을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가는 앞으로 24시간 동안 테슬라가 중국에서 더 많은 좋은 소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3의 판매량이 예상치를 윗도는 등 중국에서 3월 판매가 좋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가는 5조 달러 규모의 전기차 시장에서 급증하는 수요를 감안할 때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브스는 이러한 혁신적 성장을 전망하면서 나머지 기간에도 전기차 주가가
30에서 40% 상승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은 끝났고 원문은 여기서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니오에 대한 기관들의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2021년 1월에는 노무라에서 바이 등급을 내놨고 제프리스에서는 2021년 3월에 홀딩, 미즈호에서는 바이로 해서 결론적으로 많은 신문들을 봤을 때 바이 등급을 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4월과 5월에 각각 G3와 P7 리튬 아이론 인산염 배터리 버전을 납품할 것이라고 했는데 리튬 아이론 인산염 배터리가 무엇인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2차 전지, 2차 배터리는 일회용이 아니라 충전과 방전을 반복할 수 있는 전지를 의미합니다. 니켈 카드뮴 전지는 값이 저렴하여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완전히 방전시켜 사용하지 않고 재충전을 하면 충전량이 줄어드는 메모리 현상이 있어서 최근에는 메모리 현상이 없는 리튬 이온 전지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전지는 니켈 카드뮴 전지보다 친환경적이며 작고 가볍지만 가격은 2에서 3배 비쌉니다. 리튬 이온 전지는 크게 양극, 음극, 전해질의 세 부분과 분리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물질이 이용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음극 재질은 흑연입니다. 양극 재질은 좀 더 다양해서 리튬 코발트 산화물과 같은 리튬 금속 산화물, 리튬 철 인산염 같은 리튬 음이온, 리튬 망간 산화물과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산화물과 산화물 이산화 티탄 등이 사용됩니다. 양극 재질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리튬 화합물로서 리튬 이온이 핵심 성분입니다. 리튬을 2차 전지에 주로 사용한 이유는 외곽 전자를 다른 금속들보다 쉽게 빼낼 수 있고 따라서 반응성과 이동성이 좋고 이에 따라 에너지 밀도, 전압 용량, 자기 방전율, 비메모리 현상에서 우수하며 또한 다른 금속들보다 가볍습니다. 이온의 이동을 열어주는 전해질로는 유기용 내액에서 리튬이어민 LiPF6가 주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리튬 전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위에서는 니오가 리튬 인산철로 된 배터리를 사용을 한다고 했었는데 왜 이것을 사용하는지 알아보면 리튬 인산철로 된 배터리 팩이 리튬 이온으로 제작된 배터리 팩보다 더 크고 무겁게 됩니다. 단순 전압과 용량만으로 본다면 리튬 이온이 엄청나게 좋아 보일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충방전 횟수로 본다면 리튬 인산철이 더욱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튬 인산철은 다른 리튬 이온 전지에 비해 발열이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폭발 등의 위험이 매우 낮아 가장 안전한 배터리로 꼽을 수 있습니다. 위험에 대한 안정성뿐만 아니라 전압 역시 리튬 인산철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튬 인산철은 꾸준하게 동일 전압으로 소비되어야 하는 배터리가 필요한 기계에 탁월한 배터리 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리튬 이온은 한정된 공간에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곳에 리튬 인산철은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효율을 낼 수 있는 곳에 특화된 배터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현재 나온 것 중에서는 리튬 인산철이 안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네요. 하지만 리튬 인산철도 이 액체라서 폭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액체가 아닌 고체 상태인 배터리입니다.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접촉을 방지하는 분리막이 위치하고 액체 전해질이 양극, 음극 분리막과 함께 있지만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이 포함되면서 고체 전해질이 분리막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안전성입니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다 보니 온도 변화로 인해 배터리의 팽창이나 외부 충격에 의한 누액 등 배터리 손상 시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부품이나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전해질이 고체인 전고체 배터리는 구조적으로 단단해 안정적이며 전해질이 훼손되더라도 형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전기차 배터리 용량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가 앞으로 더 많이 쓸 것이고 이렇게 대세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비슷한 주행거리를 구현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핵심 부품인 전기차용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터리 개수를 늘리는 것인데 그것을 늘리면 일단 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가격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죠.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정성과 관련된 부품들을 줄이고 그 자리에 배터리 용량을 늘릴 수 있는 활물질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로 전기차 배터리 모듈, 팩 등의 시스템을 구성할 경우 부품 수 감소로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어서 용량을 높여야 하는 전기차용 배터리로 안성맞춤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실용화되지 않았고 상용화되지 않았고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개발이 완료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안전성을 높일 수 있고 또한 주행 거리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리튬 철 인산염 전지와 전고체 배터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NGP Navigation Guided Pilot 주행 보조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세의 일보에 NGP에 대해서 나왔는데 샤오펑의 차세대 X파일럿 3.0 자율주행 시스템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의 일부로 올해 1분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ADSA는 일부 자율 기능이 있지만 운전자가 보조가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운전자는 고속도로 주행 기능을 작동하려면 안전 비디오를 시청해야 하며 운전대는 계속 잡고 있어야 합니다. 지도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14대의 카메라와 다른 센서들이 작동하여 자율적으로 차선 변경과 일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능은 샤오펑의 P7 프리미엄 버전에 제공됩니다. 샤오펑은 미국 자이언트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니오와 리오토 같은 경쟁 업체들과 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샤오펑의 NGP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자율주행 레벨 2로 볼 수 있네요. 오토 헤럴드에서 니오 자율주행에 대해서 나왔는데 읽어보자면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자율주행 능력이다. 이날 공개된 자율주행 기술 NAD Neo Autonomous Driving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한 니오는 니오 아킬라 슈퍼 센싱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니오는 자사 자율주행 시스템이 레벨 4 수준이라고 자랑해왔다. 아킬라 슈퍼 센싱은 8MP 고해상도 카메라 11개, 초장거리 고해상도 라이다와 5mm 파장 레이더, 초음파 센서 12개, 위치 센서와 V2X 및 ATMS를 포함한 고성능 감지 장치 33개 등으로 초당 8GB 데이터를 생성해 자율주행을 돕는다. 이렇게 해서 니오 자율주행이 레벨 4 수준이라고 일단 홍보를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의 단계는 총 5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지금
테슬라가 미 연방교통국에 내놓은 자료에는 레벨 2로 되어 있어요. 지금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테슬라가 레벨 2인데 니오가 레벨 4 수준이라는 것은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인데요. 일단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또 양산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자면 니오와 엑스펑의 목표 주가를 올리고 매수 의견을 보인다. 니오는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을 확장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엑스펑은 리튬, 아이론, 인산염 배터리를 출시하고 NGP, 자율주행을 해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리고 별도로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도 이번 영상에서 알아봤고, 또한 샤오펑과 니오의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이만 하고 모둠 채소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